개교 50주년입니다.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 우리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이십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광영입니다. 네, 카이스트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았는데요. 네네네네. 그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 선임된 이광영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. 아니 그저 총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럼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신 예, 겁니까? 35년 했어요. 이야.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.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? 예, 그 당시에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 예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? 맞아요. 예,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.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영 교수를 얘기를 하신다. 예,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.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. 그러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%가 넘는 네네네. 시청률이 굉장한 그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, 네. 이게.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예.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.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네. 예.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?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. 교수요?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. 예, 예. 네. 저 박기훈입니다. 생선 눈알 폭파 먹는 게 맛있던데.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얼쑤!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.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. 네.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. 그대로 좀 예. 많이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. 예. 그 당시에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?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TV도 거꾸로 보고 이런 글자도 좀 거꾸로 보고 그림도 거꾸로 보고 싶고 지금도 TV 거꾸로 봅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? TV를 거꾸로 보세요? 오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? 예. 그거 좀 거꾸로 좀 전국에 한번 거꾸로 한번 방송해 보세요. 근데 왜 TV를 거꾸로 보세요? 기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. 왜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까? 모두 다.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가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위로 가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교수님 그 TV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거꾸로 보세요? 네. TV 그 자막 있잖아요. 네. 자막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? 네. 그 거꾸로 된 글자 다 읽습니다. 왜 놀라세요? 유진석 씨 같은 분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군요. 예.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, 진짜.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. 보통 조직도 보면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. 막 그랬지 않습니까?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.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 아직 아래서부터. 예, 그래서 제일 학생들,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야지.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. 저는요,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하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.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1, 2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.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
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인류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.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서 카이스트 한 42 정도 하거든요. 작년에 39등 했어요.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, 학생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되자.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? 모셔야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.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.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 거죠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자. 그래서 난 TV로 거꾸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뭐 댁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까?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 들었어요.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.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. 아 뭔지 알아요. 예. 자꾸 이제 괴짜다. 예. 저 사람 좀 이상하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터득했어요. 뭐예요?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생각하고 막 괴짜처럼 하다가도 예.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좀 얌전한 척하고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이중 그거 이중 인격이라고 할지 표리가 부동하다 이게 할지. 뭔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네. 내가 또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예. 이제 그래서 총장이 된 것 같아요. 아니 그 카이스트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이게? 카이스트는 5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잘 살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. 이게 이제 그 50년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, 뭐 또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카이스트에서 이룬 또 뭐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. 이 인터넷도 카이스트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고요. 최초의 인공위성 또 카이스트가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이제 배터리 걱정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네. 또 개발하기도 했고요.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든 학과가 있습니까? 융합학과, 아, 이게- 융합인재학과. 이게 그 정재승 교수님이 여기 예, 계신 거죠? 거기 학부장이시죠. 그 학과는 졸업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. 100권 읽으면 졸업이 됩니다. 정재승 교수가 정해준 70개하고 개인이 선정한 30개에서 100권을 읽으면 오늘 저 읽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. 아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은 또 저색 다르지.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교수님 읽었습니다. 이렇게 안 하지. 이제 토론하니까요. 아니 좀 그 많은 저 우리 제자분들도 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제자분들 또 예, 어떤 분들이 좀 계십니까? 학계로 간 제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세운 제자들이 여러 누가 분 있습니까?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아닐까 생각 들어요? 네. 예. 정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정주요? 그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? 예, 예. 아주 골치 아픈 제자였어요. 아 왜요? 그러니까 공부를 착실하게 안 하고 예. 뭐 어느 때는 뭐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요. 예. 어떤 때는 빨갛게 하고 와요. 예.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다는데 예. 네모를 달고 오고 뭐 세모 달고 오고 양쪽에 예, 짝짝으로 달고 네네네. 오고 교수가 보기에는 좀 저놈 자식 한번 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.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세우고 지금 많은 수많은 사람 월급도 주고 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. 넥슨. 예. 근데 그래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요.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. 예. 근데 해준 게 없어요.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예. 참은 이런- 게. 아 내가 그때 혼내자고 참. 예, 참은 게. 아 화는 나셨지만 예,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. 예, 아니 혼내지 않고. 그 저기 총장님 예.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학생 김정주 학생에게 예.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습니까? 야, 그게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. 혹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십니까?
예, 그러죠. 제 취임식에서도 와가지고 아, 그러셨어요. 예, 축사하고. 야. 실제로 제게 저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.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.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.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. 예, 이혜진 학생도 네이버 창업자. 얌전한데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. 또 다른 학생 한 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요. 근데 싫은 거는 시험 전날도 그 공부를 안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학생은 좀 크게 되겠다. 누굽니까? 예, 김창범이라고 하는데 네. 예, 그래가지고 4번 학사 경고 받은 걸 구제해서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회사도 세우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괴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원하잖아요. 이상한 학생은 자꾸 이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괴짜, 이상한 생각,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거, 격려를 해줘야 돼요. 저는 적어도 카이스트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 뛰어노는 그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. 아니 근데 과제가 또 이게 그 카이스트가 좀 유명하죠. 이게 뭐 아주 예. 특별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.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출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예? 문제를 좀 출제하세요.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해했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. 그렇죠. 전산학과 교수님 시절에도 또 낸 문제가 있으시다는데요. 예, 뭐 해킹하는 문제. 예.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. 예, 예. 그런 거. 와, 이런 문제, 야, 신박하다. 신박하다 진짜.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. 공고문 하나 만들어줄래요? 그걸 한 50장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자신의 서버에 침입해서 파일을 카피하면 1년치 장학금을 준다고? 전산과 박기용 교수. 했습니까?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. 예.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? 예, 그럼요. 그때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전 컴퓨터 계를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. 지금 그때 하던 학생들이 지금 AI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. 예. 하도 많아서 뭐 예. 와,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학생들 좋아하죠.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상상력을 피고 그 상상력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 좀 덜 하자. 그 시간에 나가서 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. 총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전 공부 많이 안 했어요. 저는 재수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어려서 전기도 없는 전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. 그 4km거든요. 그 4km를 걸어가면 아침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요. 근데 집에 올 때는 2시간 걸려요. 왜 그래요? 중간에 노니까.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항상 제 주위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위축돼 있었어요.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.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. 농촌에서 농부였어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꼬마한테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. 나의 희망이란 제목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쓸 말이 없는 거예요. 뭐라고 쓰지? 근데 그때 마침 그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. 그래, 나도 그럼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종이에다 크게 써서 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우리 광영이가 과학자가 된단다. 가지고 그 종이를 벽장이라고 있어요. 거기다 놓으시고 손님이 오면은 그걸 보여주셨어요. 자랑하셨어요.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의 길이 정해졌어요. 그렇게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고, 제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
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. 총장님이 좀 그 카이스트 내에서 교내에서 좀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? 그 산복길, 산책길, 산복길. 산책길이요. 이 힘들고 머리 아플 때는 그 살짝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. 그 연못 이렇게 산복길이 있어요. 거기를 좀 제일 좋아하시는. 네, 거기도 보고. 이 거위를 총장님이 처음 기르셨다 그래요? 예. 저는 사실 그때 카이스트 학교 갔을 때 거위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 했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! 저 거위가 있네. 뭐야? 어이 뭐야? 얘네들 뭐야? 진짜 얘네들 뭐 하는 거야? 근데 학교 내에 이렇게 거위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네. 어떻게 이게 기르시게 된 겁니까? 이제 캠퍼스는 넓은데 네. 이게 뭐 연못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정적이에요. 그래서 뭐를 좀 기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유성 시장이 있어요. 예. 시장에 가면 4월 말에 이제 거위 새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예. 그거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죠. 아, 진짜로요? 그래서 지금 20년쯤 된 거예요. 이게 얘가 어떻게까 여기까지 왔어요? 이제 상징이 된 겁니까? 이렇게 거위가 카이스트에? 학생들이 그래요. 그 카이스트에는 그 서열 1위가 거위고 예.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. 예, 맞아요. 그 횡단보도에 거위가 지나가는 이제 그 사인이 있어요. 그럼 거기에 거위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다 씁니다. 아. 그럼 처음에 거위 키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반응이 어땠었어요? 이 얘기 안 했죠? 얘기 안 하고 그냥 키우셨어요? 아 얘기를 안 하셨구나. 이 얘기하면은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학교에서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? 우리 학교에 거위가 돌아다닌다는데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? 이런 얘기 교수회의에서나 이런 데 얘기 안 했어요? 어디서 거위가 왔냐고 하면 가만히 있었죠. 저 모른 척. 예.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위가 이제 부화를 많이 해서 막 10대 마리, 20마리까지 막 늘었어요. 그러면은 얘들이 그 연못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염이 된다고. 그래서 제가 경고도 받았어요. 개체 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. 그래서 지금 그 부화를 알을 품고 있는데 네.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뭐 그 탓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. 개체수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이중적으로- 좀 학교 업무 외에도 거위 개체수 때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네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교수에서 총장님으로 바뀌고 나서에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? 업무가 좀 많은데 저는 업무는 제가 그 우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직원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 일임하고 학교에 매일 출근 안 할 거니까 아, 출근을 매일 안 하세요, 지금요? 또 이것도 너무 비밀을 많이 출근 유도 신문에 내가 아니 출근 안 하시면 괜찮습니까? 카이스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고.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첫째는 비전을 인류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워서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인류가 되겠다. 이제 내 시시한 거 안 해. 이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첫째. 네. 둘째는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. 아, 그렇죠. 돈이 많이 들어.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모으러 다녀야 돼요. 기부금 모으러.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?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,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. 아유, 왜요? 예. 그 당연히 진즉 받았어야 되는데요. 예. 그걸 뭐 몇 년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머지않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그 이제 신진 세대들은 새로운 거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사실 그래야지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.